네. 다음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님이십니다. 마경화 부회장님은 뭐 우리 그 전체 우리 건정심과 또 우리 수가협상의 산 증인 같은 분인데 좀 어려운 발걸음 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상근보험부회장 마경화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김동숙 회장님하고 좌장 맡으신 좌원정 부회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그 토론자 부탁을 받고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저를 부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제 발제하신 분들이 했던 얘기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제 입에서 나오는 거를 듣고 싶어서 저를 부르신 거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이제 그 책자하고 이제 이 순서가 왔는데 보니까 다른 유형에서는 저만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이게 방향을 어떻게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발제하신 분들 의견에 제가 뭐 반대를 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해왔던 것들이 항상 그랬던 것들이고 그동안 수없이 문제의식을 가졌던 부분들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수가협상에 18번 참석했습니다. 단일 환산지수 마지막 수가협상에 제가 참석을 했었고 유형별 수가협상은 처음부터 요번까지 17번을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저희 취업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 정도 했으면 달인인데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 김병만도 16년 하고 나서 달인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달인이니까 수가협상을 굉장히 잘할 거라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은 이 몇 페이지인가요? 그 연도별로 31페이지, 2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연도별로 그 각 유형별로 계약이 된 것들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취업이 17번 중에서 6번 결렬을 했습니다. 17번 중에서 제가 협상 단원으로 참석했던 거가 4번이고 나머지는 단장이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6번 결렬도 전부 다 제가 못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보면은 느끼시겠지만은 초반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체결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저희가 치과 진료비 증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거의 한 5%가 안 됐어요. 4%도 안 되고 굉장히 낮다 보니까 그냥 자연히 그냥 수가 계약을 하러 가면 1등을 했어요. 높은 숫자를 받았고 그리고 그때는 초창기 때라서 SGR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SGR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리고 지금처럼 아까 나온 것 같은 그런 산식 같은 것도 그때는 안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공단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저희들하고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런 산식도 가르쳐 주고 투입되는 거시경제 지표들도 어떤 걸 쓴다는 거를 다 가르쳐 주는데 그때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냥 수가 계약을 하러 가면은 이거 뭐야? 2.9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받네. 3.5도 받네.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보장성 확대 계획이 이제 5개년 계획이 만들어져서 0913 계획이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그 치과의 비급여의 철옹성 같은 보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도에 노인 틀니가 들어가게 됐죠. 저희 치과계는 뭐 아주 벌집을 쑤시는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 해부터 결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냐면 진료비가 증가하면 결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올해 제가 3.2% 받아갖고 굉장히 잘 받았다고들 그러시는데 뭐 잘 받은 게 그렇죠.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뭐냐면 진료비 증가율이 작다는 뜻이에요. 요번에 작년 저희 진료비 증가율이 역대 17년 중에서 두 번째로 낮나 그래요. 낮아요.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낮다 보면은 벌써 수가 계약하기 전에 이거 뭐 일단 1, 2등 1등은 한의업이 우리보다 더 낮으니까 거기는 1등이고 우리 2등 3등 2등 이런 생각을 벌써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미 감이 다 옵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대충 알았어. 대충 그렇고 밴드 그게 갑자기 1조 5천억 될 리가 없잖아. 그럼 빠네. 자 1조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겠지. 야 그럼 대충 얼마 나오겠지 감이 옵니다.
아, 요번에는 3싸움이구나. 저희 같으면 그랬어요. 3다느냐 마느냐 싸움이구나. 그런데 이거 보시면 아마 저희가 20년인가요? 그때 저희가 이제 바닥을 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1.5%. 그때 저희 진료비 증가율이 거의 20%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솔직히 의협이 한 20%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야, 의협이 이번에 1.5다. 옛날에 우리도 바닥 쳤는데 그랬더니 역시 큰 단체는 다릅니다. 1.6에서 딱 선을 긋고 계시더라고요. 농담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은 대충 흐름을 보면은 예측이 되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것처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심각하지 않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보면은 저희들도 수가협상단에 수가협상단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저희들끼리 모여서 공부도 하고 책자 만들고 막 그럽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그 자료는 1차 협상하고 2차 협상 때까지만이 유효합니다. 아시겠지만 1차 협상할 때 저희가 공급자가 우리의 사정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공단은 들어요. 과거에는 공단이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논쟁이 벌어졌는데 언제부턴가는 듣습니다. 열심히 들어요. 듣고 재정운영위원회 가서 그대로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싸움이 안 돼요. 막 얘기하고 나면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뭐 했지? 둘째 날 2차 협상 때는 공단이 만든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들어요. 저희가 뭐라고 좀 그래요.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또 그래요. 이거 소통이 무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공단 협상단의 역할이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 재정운영위원회로 넘어가 보겠어요. 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구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태까지 저희도 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30명 중에 공급자를 넣어주면 몇 명 넣어줄까요? 3분의 1인 10명 넣어줄까요? 상징적으로 서너 명? 그러면 그 사람이 소위원회에는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명? 지금 우리가 재정운영위원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적인 권한은 소위가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재정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늦어졌는데 회의 결과를 보니까 소위를 구성하고 소위한테 위임을 했더라고요. 밴드에 대해서. 자, 그럼 소위위원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공급자가 재정운영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소위에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기서 몇 명이 떠들어봤자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그거보다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심의 의결이라든가. 즉 밴드를 직접 만들고 심의 의결하는 역할이 아니라 수가계약에 대해서 공단협상팀을 자문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렇게 역할을 좀 바꾸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소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우리가 그 김동석 회장님 있을 때도 우리가 소위원들하고 소통 자리가 있었지만은 과거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아주 과거에도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무시를 당했어요. 거의 그냥 재정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저희 오라 그래갖고 들어갔더니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얘기들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얘기 쭉 했더니 몇몇 분은 또 핸드폰도 보고 계시고 이러다가 잘 알았습니다. 나가세요. 저희 회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형식적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 소위하고 만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많이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단의 수가협상팀이 이번에 이제 그 실장님이 이제 이번에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가셨지만 그분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계속 제도발전예비처에서 얘기를 하셔서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워낙 늦게 되는 바람에 마지막에 한 번 한 거예요. 한 번 하다 보니까 소위위원들이 얼굴이 많이 바뀌셨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고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 얘기를 귀담아 듣긴 듣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엉뚱한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의대를 가려고 그러는군요. 이런 얘기도 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은 만약에 내년에 이거를 한다면은 좀 일찍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 번 만나면은 조금 설득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해봤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좀 기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던 두 개의 노조단체의 핵심 부분이 좀 빠지고 다른 분들이 오는 바람에 조금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럴까요? 전투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조금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 얘기를 귀담아는 열심히 들으시는데 실제적으로 재정운영위원회 그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가협상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재정운영위원회 열리죠. 심의 의결합니다. 그럴 때 빠지신 단체에서 와서 강하게 프레스를 했어요. 더 줄 생각하지 말아라.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소위원님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좀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분위기다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 참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나 좀 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저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 소통 시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가입자들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고 의료기관도 고생 많이 했으니까 23조 4조 있는 돈에서 조금만 꺼내 쓰자 그랬어요. 조금만 꺼내 씁시다. 근데 그분들은 밴드를 높게 잡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는 생각에 꽉 잡혀 있어요. 보험료를 올리는 거 절대 반대하죠. 가입자들은 싫어합니다. 노조도 많이 싫어하고 경청 엄청 싫어하세요. 사장님들 모임 아닙니까 거기. 그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생각을 버리자 그랬습니다. 이번에 좀 그렇게 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밴드를 만들었을 때 딴 주머니 하나 쳐서 한 5천억짜리 하나 좀 만들어서 할까 말까 망설이는 단체 있을 때 0.1 정도 더 줄 때 쓸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8월 말에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정심에서 가입자하고 공급자가 같은 숫자를 제시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제가 제시를 했는데 몇 분이 관심을 갖는 눈빛은 보였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그런 걸 논의하기에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게 좀 현실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SGR 얘기는 뭐 다 알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SGR이 뭔 죄가 있습니까?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여기서 아주 개고생하고 있어요. 천하의 악당같이 욕먹고 있죠. SGR은 저희가 안 쓰면 돼요. 그렇게 싫으면. 그런데 대체할 만한 게 없습니다. 공단에서 이번에 연구 용역을 했는데도 여러 가지 모델을 내놨지만은 그 중에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왜냐? 공급자들 표정이 다 그래요. 재료발전 여비체를 하면. 가입자들 표정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이 안 돼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엄청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걸 쓰면 의과는 엄청 좋아지는데 치과는 무지 나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한 방은 한 방대로 그 생각하고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SGR 문제라든가 어떤 그 수가계약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수없이 지적을 해왔지만은 이제는 좀 다른 차원에서 나서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약간 좀 나쁜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전 유형이 2년에 걸쳐서 다 결렬을 한다면 여의도에서 나서서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주도적으로 법을 바꿔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 협회장님들끼리 모여서 이거를 그렇게 하자고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반드시 이번 협상에서 1등하는 단체하고 2등하는 단체는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3등, 4등, 5등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1, 2등은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같이 바닥에서 헤매다가 모처럼 2등할 찬스가 왔는데 이거 놓치기 쉽지 않죠. 실리게임이니까요. 왜냐? 0.1이 큰 이유가 이게 복리로 계산이 돼 가잖아요. 계속 쌓이니까. 0.1이 나중에 10년이면 커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우리 김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0.11을 갖고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제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까 우리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님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부러웠는데요. 저희도 좀 이런 정책연구원이 이런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대만, 일본 많이 가셔서 자료도 모아오시고 이런 것들 보고 굉장히 많이 부러웠습니다. 제가 취업해서 18년째 이걸 하고 있지만은 해외에 나가서 선진 문물 견학한 게 2008년도 대만 총회계산제 보러 한 번 가고요. 그리고 한 5년 전인가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자매결합 맺은 지바연을 갈 때 제가 같이 묻어가서 견눈질로 공부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체장님들하고 공단하고 가입자들도 끌어들였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논을 하셔갖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모델을 바꾸고 구조 개편을 하려면요. 회장님들 임기가 3년인데 3년 내 해결이 안 되죠. 근데 회장님들은 바빠요. 3년 동안 어떤 성과를 내는 것보다 당장 첫 해 성과를 내고 싶어 하시거든요. 힘듭니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회장님들도 바뀌지만 제가 있다 보니까 다른 단체들도 얘기를 맞춰놓은 임원이 또 바뀌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또 분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차분해지려서 물이 이렇게 뿌옇은 물이 맑아질 때쯤 또 바뀌어요.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지쳐서 말 안 하는데, 공단하고 이제 단체장들이 모여서, 펀드를 좀 구성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과거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공단이 돈이 많으니까 좀 많이 내고, 단체별로 이제 의협 크니까 또 좀 많이 내시고, 취업 조금 하니까 조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펀드 구성해서 팀을 만들고, 이 팀은 회장님이 바뀌어도 계속 남아있도록 하고, 이 팀이 선진 몸을 견학하는 신사위람단도 구성하고, 연구 영역도 하고, 머리 맞대고, 이런 호텔방에 들어가서 너희 합의되기 전에 나오지 마 하는 정도로 이런 것 모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해갖고 뭔가 하나씩 이렇게 좀 수학이 나와야지. 이렇게 매번 이렇게 1년에 한 번 수가 계약 철만 되면 분노의 함성이 들끓다가 바로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 단체별로 그 다음에 현안들이 또 많잖아요. 다른 거 하다 보면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도발전협의체에서 제가 2년 전인가 밴드에 대해서 합당한 근거를 달라고 요청했더니 공단에서 굉장히 당황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나름대로 근거를 좀 말씀을 하신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1.5 찍을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법제도 변화라는 건 보장성인데 결과적으로 보장성에서 짜질구레한 거 500억짜리 이런 건 말고요. 몇천억짜리가 들어왔을 때는 그 다음에만 빼줄 것이 아니라 이거를 3년 상대가치 반영하듯이 3년 4년에 걸쳐서 첫 해 100% 빼주면 두 번째는 한 뭐 50%, 30%, 20%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완충작용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은 단체 임원이 얘기하면 뭐 앞에서는 지당하십니다 그러고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저는 그런 거에 워낙 익숙해 있어 갖고요. 좀 답답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또 복지부나 공단 협회들 보면은 다들 공감하셨던 분들이 복지부 공단도 순환보직에서 다 바뀌시고 어느 정도 눈높이에 맞춰놓으면 또 바뀌고 협회도 그러고 이래서 진도가 안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뭐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는 해봤지만 하여튼 제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제가 빠진 게 있네요. 중재기구 문제인데요. 결렬되었을 때 중재기구 필요하죠. 과거에 결렬되었을 때는 건정심에서 소위원회를 한 두세 번씩 했어요. 근데 요즘은 소위원회 한 번 하더라고요. 왜냐? 이제는 다 익숙해진 겁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야. 결국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건정심에서 이 결렬된 단체가 발언을 하라 그래서 발언을 하는데 굉장히 쪽팔려요. 같은 건정심 위원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빌어야 돼요. 거지처럼 막 우리 힘들다는 얘기해야 되고요. 이거 못할 짓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냥 주세요. 받을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은 정해져 있잖아요. 왜냐? 마지막에 공단에서 불러준 숫자가 일로 오는 거고. 그래서 새벽같이 결렬인 줄 알면서도 0.12를 더 끌어올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중재기구가 있는데 중재기구도 그래요. SGR에서 순위와 격차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0.1 사이로 이렇게 빡빡하게 붙어 있을 때 중재기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다른 유형들도 다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익들, 정부, 특히 가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을 좀 머리 맞대고 다 같이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조그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